저기 그 탈색을 시키고 하더니 사진을 찍고 보니까 H.O.T인 거예요. 아, H.O.T 선배. 네, H.O.T 코스프레를 제가 남산타워 네,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농담 삼아. 네. 약간 SM 느낌이 나다. 아, 그래요? 신기, 신거. 아, 그런데. 네. 한강공원 없나요? 可惜不是你陪我到最后，诚意只周全。 안녕하세요. 차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선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21년 차 그리고 트롯 가수로 3년 차 가수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많은 분이 연습생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언니, 오빠 연습생 어떻게 하신 게 됐어요?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구 따라서 코스프레라는 거를 친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친구가 같이 놀러 가서 뭐 연예인 따라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노는 거야 해가지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막 여기 한자를 막 이렇게 쓰고 막 갑자기 그 탈색을 시키고 하더니 포즈를 취하래요. 이렇게. 이렇게? 네. 사진을 찍고 보니까 H.O.T인 거예요. 아, H.O.T 선배님. 네, H.O.T 코스프레를 제가 키워주세요! 네,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SM의 캐스팅 하는 직원분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기 멀리서 되게 키가 크신 분이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야. 다른 동네 오니까 역시 무섭다. 이상한 사람도 많다.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가 중3 때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성큼 오더니 저기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상한 골목으로 데려가나 보다 나를. 그럼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나는 왜? 나는 안 갈 것 같아. 아니 남자니까. 따라갔는데 저한테 갑자기 명함을 탁 내밀는데 거기 SM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H.O.T 선배님들 다 SM, 신화 선배님, 맞아, SES 맞아. 선배님 다 SM인데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다 SM 팬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엄청 축하한다고 막 와 명함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 연락을 했더니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SM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SM 베스트 선발 대회라는 그 대회를 나와라.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가 캐스팅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메모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얼짱 상 받았잖아요. 네. 처음으로 열린 대회에서 외모 1등. 예. 그러면 SM 외모 1등 원조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와. 그 다음 횟수로 윤호 씨가 외모장이었고 그리고 이연희 씨가 외모장이었고 그리고 노래장 중에 재중이가 노래장이었나?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노래장 쪽이 아니라서 외모장 라인만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동방신기 오빠도 아직 안 그쵸? 나왔었죠. 네. 그럼 연습생 생활 중에 그 동방신기 오빠들이랑 같이 했었나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습생이었어요. 다 같이. 맞아, 그 방송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룹이 나눠져 있지 않은 채로 다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 엄청 친했거든요. 그때 저랑 시아준스 씨랑 은혁 씨랑 셋이서 조금 이제 결이 조금 맞다고 해야 되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동선도 비슷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셋이 좀 잘 뭉쳐서 다니게 됐어요. 셋이 그룹을 하면 어떨까? 우리끼리 또. 맞아, 유닛도 있었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유닛이 정확하게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셋이 그룹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연습도 우리끼리 셋이서 해보고 하다가 회사에서도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프로필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셋이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을 좀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연습생들의 팬이 또 있잖아요. 네, 맞아. 그 팬분들 중에 한 분이 팬카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데네브라는 이름의 팬카페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팬들 지어주신 이름. 네, 팬분들이 그걸 만들어주신 거고 저희끼리는 그 팀명이 없었어요 따로. 그래서 저희끼리 남삼타워 뭐 이런 남자 3명이라고 남삼타워 뭐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농담 삼아. 남산타워 괜찮다. 네. 약간 SM 느낌이 나다. 그래요? 동방신기 신거. 그런데 남산타워. 네,
남삼타워 해가지고. 약간 뭔가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높잖아요. 야. 그때 당시에는 그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조금씩 그 나눠져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포시즌? 4명이 또 윤호, 동해랑 그 4명이 또 모여가지고 포시즌이라는 팀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삼타워가 있었고, 그리고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한강공원 없나요? 한강공원은 없었어요. 아, 한강공원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예. 한강공원 뭔가 남자 여자 그 혼성 그룹 같은 좋다. 느낌. 예. 남자 넷, 여자 넷 해가지고 8명 정도 해서 맞아. 타이틀곡 피크닉. 괜찮다. 좋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긴 했는데 그룹으로 데뷔를 하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동방신기란 그룹을 만들 거다.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 프로필 사진을 찍고 동방신기가 나오게 됐죠. 아 그럼 확실히 딱 5명 뽑아서 바로 나왔어요? 아니면 왔다 갔다 조금 했었어요? 7명 정도가 프로필을 찍은 것 같아요. 저도 있었고 프로필 사진을 그 동방신기 그 프로필을 이제 그룹에 만들 프로필을 촬영을 할 때 저도 있었고 그때 동해 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랑 동해 씨 빼고 5명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남삼타워에서는 준수가 이제 피아 준수가 들어가고 준수 네. 선배님. 저랑 은혁이는 이제 그러면 우리 둘이서 뭐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둘이서만 연습을 좀 하다가 저는 그때 고3쯤이었거든요. 대학교 갈 준비를 한다고 또 공부에 매진하고 또 네. 그랬었어요. 그때가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준수 씨가 그 동방신기로 데뷔를 하고 나는 데뷔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때 한번 좀 세게 왔었어요. 진짜 저는 쉬지 않고 연습실을 매일 365일을 거의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한 3-4달 정도는 연습실을 갈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약간 트럼프 아니고. 트럼프 아닌데 위험해요? 네. 트럼프 방금 중국 갔다가 가셨어요. 네, 맞아요. 네, 트럼프 오셨죠 그때. 그때가 제일 큰 저한테는 고비였던 것 같고 그 대학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길을 사실 생각도 해봤어요. 처음으로 다른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이 3년 동안 내 몸에 이 쌓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하려고 해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어야겠다. 뼛속까지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는 이게 인이 박힌 느낌이라서 네네. 그다음부터 다시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됐죠. 아 약간 자기랑 대화하는 시간 가지고 맞아요. 정리하고 나서 다시 또 재출발하게 네. 되는 거죠. 그때 한강공원 참 많이 갔어요, 제가. 슈퍼주니어 오빠가 2006년 데뷔하지 않았어요? 5년. 2005년 데뷔하고 그 동방신- 동방신기가 3년인가 4년인가 그랬을 건데 그 사이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 생활을 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장학금도 받고 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또 데뷔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갔는데 13명인 거예요. 그때 그때 당시엔 12명이었어요. 12명. 기분이 어때요? 그래도 많은 거잖아요. 예, 엄청 많이. 나였으면 파트 어떻게 나눠요? 이거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센터를 누가 할 수 있냐. 센터 먼저 생각했는데 나는 항상 내가 센터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파트 거정했어요. 나한테 파트 떨어지나? 그 파트도 좀 많이 걱정되긴 했는데 노래 잘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파트도 되게 걱정되긴 했는데 무대에서 센터에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조금 서로 좀 기싸움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얼짱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키가 큰 시원이가 키가 크고 얼굴도 뚜렷하고 이러니까 센터에 탁 세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기가 죽었죠. 그래도 번갈아면서 많이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진을 찍거나 어떤 대형을 쓸 때 센터와 이렇게 그 옆에 자리 이 순서 같은 게 이상하게 정해지더라고요.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고, 맞아요. 예, 센터에는 시원이가 서야 되고, 네. 희철이 형 서야 되고, 맞아, 희초 오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얼굴 경쟁도 어마어마하네요. 노래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저 스스로는 사실 잘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12명으로 데뷔했는데 1집 때 트윈스
프린스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다가 네. 1.5집으로 유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규현이가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규영 오빠가 중간 들어온 거예요? 네. 제가 2006년에 한국 오자마자 저 룸메이트 슈퍼주니어 팬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표지 사진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잘생겼어요. 와, 이렇게 다 잘생긴 사람 모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 생각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 중국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때부터 한경이 형. 한경 오빠 알게 됐어요. 그때 한경이 형이 정말 춤도 잘 추고 외모도 엄청 잘생겼어가지고 네. 시원이랑 이제 투톱으로 이렇게 센터를 차지했죠.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보컬 선생님 통해서 한경 오빠 알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슈퍼주니어 오빠가 그 건대 거기 살고 있죠. 숙소 건대. 네네네네. 높은 건물 몇 개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고. 그 별시티. 네, 맞아요. 네. 같이 밑에서 밥을 먹었었어요. 거기서요? 네네네. 오. 네, 왜냐면 같은 중국인이어서 금방 친해졌구나. 많이 챙겨주셨어요. 동해 오빠도 처음 만났을 때 한경 오빠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아오. 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신동 오빠랑 좀 친하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 많이 보는 사람 이트 오빠. 그리고 저는 지금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봤어요. 그거 유학 그 프로그램도 맞아요. 나오셨잖아요. 네. 네. 지금 애 아빠 되니까 네. 마음 조금 변화가 오지 않아요? 엄청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눈을 좀 이렇게 뜨고 세상을 봤다면은 지금 이렇게 보는 느낌?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번쩍 떠진 느낌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 요즘 나도 신생아 영상 많이 봐요. 왜 신생아 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 친구가 애 엄마 됐으니까 그래요? 이거 궁금해가지고 엄마도 계속 애 낳으라고 좀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애 영상 보고 있더라고요. 보게 근데 되죠.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진짜 영상 보니까 핸드폰 그 포장 박스 뜯어서 확인하는 것처럼 네. 자, 애기 한번 보세요. 손가락 하나, 예, 둘,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거 피부가 매끄럽죠? 이거 이상 없죠? 나 엉덩이도 심지어 그거 엉덩이도 보여주고 네. 남자예요? 뭐 여자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저희도 알려주긴 알려줘요. 발가락도 네. 뭐 그 다 있고요. 5개예요?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요. 네네. 이러면서. 예. 그거 해요? 예.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 아들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 심정 알고 싶어요. 아, 그때. 나 영상 볼 때 항상 아빠가 맹하고 있어요. 저는 아기가 처음 딱 이제 수건으로 둘러싸이는 상태로 이제 나와서 그 태명이 포포예요. 포포. 네, 포포 아버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정말 이 시간이 멈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먹는. 네, 이 조명이고 뭐고 다 꺼져 있는 상태로 간호사님도 있는데 간호사님도 안 느껴질 정도로 얘랑 저만 이렇게 둘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포포야, 아빠야, 안녕, 반가워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방금 태어난 애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거 하는 거예요. 영상이 있어요. 얘가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울컥하고 막 내가 이게 무슨 감정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책임감도 느껴지면서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구나라는 게 굉장히 막 와닿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아빠구나. 이게 아빠라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나중에 아드님 커가지고 네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아이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살 때? 그럼 똑같이 중학교 때. 그러면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봤자 그 친구는 그걸 꿈을 갖고 있는 걸 내가 짓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몰래 그런 걸 좀 막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몰래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도와주면서 저도 이제 해봤던 길이다 보니까 네네네. 같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봐. 그걸 좀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노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네. 레슨비도 안 들잖아요. 그런가? 근데 레슨은 따로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었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죠. 네, 제가 빨리 성질 날 수 있어요. 네, 이 운전 가르치는 건 못 하잖아요, 가족끼리. 맞아. 그거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아빠도 운전할 때 내가 할 때 엄청 열받다가 가지고 내렸어요. 네, 가족끼리는 뭔가 그런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춤, 노래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뭐
뭐랄까 그 선배님 같은 아빠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 회사도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디 회사로 보내줄까? 딸이 걸그룹 한다 그러면 그럼 뭐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큰 회사 들어가라고. SM 그리고 YG 그리고 JYP 그리고 하이브 되는지는 얘 팔자죠. 그렇죠, 맞아. 그죠? 선배님 그 후에도 그 단체 활동하다가 그 솔로도 하잖아요. 그 네네. 트로트 가수로. 네네네. 사랑이 따끔따끔 그댈 볼 때면 내 맘이 따끔따끔 솔로로 전향을 하면서 어떤 장르를 해야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무대에 서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를 보는데 나훈아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때 당시에 콘서트를 막 몇십 곡씩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저런 가수가 나도 되고 싶다. 그 롤모델이 딱 되고 예전부터는 좋아했지만 그때 저한테 영감을 주셔서 나도 그럼 트로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트로트를 도전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이번에 중국 팬 저희 스텝한테 영상 편집하신 분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승민 오빠 그 차룸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팬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네. 지금 보고 있죠? 지금 편집하면서 이거 예쁘게 편집해주세요. 중국 팬미팅이란 거를 했을 때 중국 노래를 한 곡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노래? 커시부신이라고. 그 시부신이 네, 그 노래를 했을 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래가 그 중국어로 나와서 이렇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저는 꼭 한번 제 노래 중에 중국어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제 기다릴게요. 꿈이에요, 꿈. 그 시부신이 혹시 오늘 부를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기타도 뭔가 기타요? 그 어디 기타가 어디 있어요? 방금 그 미니 기타 아니에요? 매니저님 우리 그 기타 있어요? 거기 갑자기 이렇게 시키시면은 아까부터 잡혀 있었군요. 어머나 기타도 따라오셨네? 이런. 어머. 저 기타가 그 팬미팅 때 커시부신이 부른 그때 기타 치면서 했거든요. 그 기타예요, 딱. 얘가 어떻게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따라왔네. 순간 이동. 예. 대단한 친구예요. 이게 그때 한국어로. 한국어로 그 혼자 들으면서 써놨거든요. 네. 그거를 찾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오늘. 오 고마워요. 这一个突然觉得好熟悉，像昨天、今天同时在放映。我这就一起，原来好想你，不就是我们爱过的城区？差一点骗了姐姐，骗了你。爱与被爱不一定成正比。我知道被疼是一种运气，但我无法完全找出自己。努力为你改变，却变不了温柔的浮现。以为在你身边，那也算永远。仿佛还是昨天，可惜昨天已非常遥远。但闭上我双眼，我还看得见。可惜不是你陪我到最后，曾一起走却这是哪里空？感谢那是你牵过我的手，还能感受那温柔。感谢那是你牵过我的手，还能温暖我
伤口。 나 너무 알 것 같아요. 아 왜요? 아니 그 이 가사 내용이 네. 약간 나 그 슈퍼주니어 팬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약간 가사 내용 아시죠? 네, 그럼요. 끝까지 같이 못 가주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손 잡았었잖아. 약간 이런 내용이어서. 네. 근데 팬들이 좀 많이 생각나는 가사죠. 네. 네. 약간 그거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울컥한 느낌이 있어요. 나도 아이돌지만 그래도 내 청춘도 팬들 같은 청춘이잖아요. 네, 그쵸. 같이 걸어온 시간이 맞아요. 있어서 그거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중국 팬분들을 되게 마지막에 콘서트 때 우리가 널 계속 응원하고 있고 지켜줄 거야 이런 문장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막 응원을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요. 이 노래 부르면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나중에 그 다시 중국 활동하면 다 응원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오랜만이라 다 틀렸어요. 너무 노래 잘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네. 먼저 퇴근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 이 초대가 너무 저한테 감사하고 귀한 게 팬분들 앞에서 진짜로 이제 인사도 하고 노래도 하게 된 날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사실 선배님 오시기 전에 네. 질문 되게 많은 거 궁금한 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아야지 되게 고민하고 네. 그거 아니지 않을까? 물어봐야 되나? 근데 사실 팬들도 저랑 똑같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무도 질문 안 해도 답이 이 노래에 있어요. 마음이 좀 담겨 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오늘 이렇게 차오룸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저의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시간이 됐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2탄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너무 아쉬워요. 노래에서 다 담겼어요. 사실 나도 아이돌 했잖아요. 힘든 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선배님도 알고 있어서 화이팅!